자, 이제부터 3080 공공주도 재개발 정책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저는 임시추진위원회 사회를 맡은 박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민자치협의회 임시추진위원단 최지훈 대표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대표 최지윤입니다. 어려운 길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응원과 지원, 격려 받았습니다. 호응에 보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홍보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여기 계신 LH 관계자분들과 임시추진위원회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파트에서 저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이웃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3080 공공주도 재개발 정책 설명회 이 시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상훈 차장님 나오셔서 설명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LH 오상훈 차장입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많이 늦어가지고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 오늘 그 10시 30분에 그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 방안 그 정부 합동 기관으로 해서 이제 그 국민들한테 언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제가 일단 이렇게 일을 하지만 또 저희 회사로 올 때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신뢰도 잃었고 또 회사 전체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나오기 전에 또 저희 상위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당부 얘기도 듣고 해서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앞으로 이제 여기 설명회 끝나면은 또 기사를 접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회사가 모르겠습니다. 또 국민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부분에 또 조직 개편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LH가 국민들한테 많은 어떤 실망을 드렸고 그다음에 어떤 많은 업무들이 이제 독점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회사도 어느 정도 슬림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이제 3080 정책에 대해서는 더 큰 조직에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직 개편 해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부서의 인원이 이제 또 저희 쪽으로 총원이 돼서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호응해 주시면은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아지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저희가 또 많은 고민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LH에 대한 조직 슬림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확고하게 추진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수유 같은 경우에는 언제죠? 4월 14일 날 2차 선도지구 발표하고 4월 28일 9일인가요? 그때 이제 강북 이제 어디죠? 저기 문화회관인가 그쪽에서 이제 전체 그때는 이제 우리 강북 수유 우리 12구역 주민들이 아니라 그때는 그때 이제 강북에 우리가 이제 선정된 후보지가 한 9개인가 10개 있었는데 모든 이제 후보지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구역 내 계시는 분들은 또 설명에 대한 자세한 정책 설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또 민원도 있고 또 저희가 그간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라 수유를 어떻게 하면은 이 단지가 좀 고급스러운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설계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설계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해 보시면은 설계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정책에 대한 궁금한 것도 많지만 또 이 우리 수유 12구역이 어떻게 바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더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안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 설계안은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LH에서 이제 제안하는 어떤 그런 예시가 되겠고
실제로 이제 설계는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평형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공급되는 이제 생활의 소시라는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도 강북구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제가 최대한 그렇게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확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될 것이라는 참고 사항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도 뭐 어떤 제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이제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재능 기부하시고 있는 이제 솔선수범에서 앞서서 뛰고 계시는 지금 이제 가칭이 이제 주민대표 추진위원회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항상 그분들하고는 이제 매일 하루에도 제가 여러 통화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하시면서 여러분들 뭐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다 오늘 다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소상히 이제 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정책이 계속 지금 이제 현재 입안 중에 있고 또 그 국토교통부랑 서울시랑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준들을 마련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오늘 만약에 자세하게 답변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기준이 마련되고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준이 수립되면 수립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우리 주민대표분들한테 사실 전달해 드려가지고 뭐 여러분들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뭐 카페라든지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들이 등재가 되어서 그 충분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 다 됐습니까? 예, 지금 PPT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되면은 제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수유 12구역이 있고 또 덕성여대 인근에 또 저기 쌍문동에도 이제 그 지금 이제 1차 선도지구로 쌍문도 지금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은 이 구역 일대가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민간 개발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뭐 사업성이 좋은 뭐 강남이라든지 이쪽 주변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제 저희 이제 3080을 통해서 이쪽에 이제 수유라든지 강북 주변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3080 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구역이 획기적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과 말씀드려서 늦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설명회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080이 뭐냐 하면은 이제 서울 30만 호, 이제 지방 전국 80만 호 그래서 이제 전국에 80만 호까지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방안이고요. 다음. 예.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이제 이 도입 배경 그다음에 여기 저층주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다음에 우리 그 후보지 현황이랑 이제 각 참여자들의 어떤 역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사업이 왜 추진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에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입주 10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가 전체 우리 주택 수의 10%도 지금 안 돼요.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영끌 그러죠. 이제 20대 30대들도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주택 마련해서 상당히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도 가족 세대도 분화되고 있어요. 이제 뭐 성인이 되거나 이제 20대가 되고 하면은 이제 세대가 분화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주택 공급의 수요는 보시는 바와 같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수요 증가는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은 대도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곽에 대한 이제 개발 방안이고요. 그래서 그 내부 그러니까 도심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조합이 설립됐지만 중단된 곳이 100여 곳 이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평균적으로 기간이 13년, 1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럼 공공이 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하자라고 해서 이 사업이 도입됐고요. 다음.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부에서 홍보 영상을 만드는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으로 가로막힌 지역. 빼곡히 늘어선 집과 건물들. 누구나 도시에는 새로운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도시에 집을 지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과 새로운 산업을 위한 혁신 공간이 들어설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둘러싼 역세권.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에 참 좋은 위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오히려 낮고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영업 중인 상가들이 많아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가 개발의 뜻을 모으기 어렵고 비싼 땅값으로 인해 토지 확보가 어려워 민간에서는 입지의 가치에 맞는 제대로 된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쇠락하면서 빈 공장과 낡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준공업지역입니다. 도심에 걸맞지 않는 시설들이지만 마땅한 이주 대책과 공간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도시 안에서 자리를 찾고 있지만 서울에서만 분당 신도시만한 크기의 땅이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한켠, 낡고 낮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저층 주거지가 있습니다. 차 하나 들어가기 힘든 좁은 도로에 촘촘하게 늘어선 이 낡은 집들은 집주인들이 개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각종 규제로 인해 신축, 증축 시 사업성이 없어 민간이 쉽게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사람이 떠나버린 빈집은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들이 어렵사리 재개발에 들어가도 소유자 중심의 조합 방식으로는 세입자, 상가주인, 영세상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민간 주도의 개발이 다양한 이해관계, 각종 도시 건축 규제, 제한된 기반 시설로 인해 자초하는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의 도시는 경쟁력을 잃고 자꾸만 오르는 집값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이 직접 나서 주민과 함께 도시를 새롭게 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속도를 높이며 주민 한 명 한 명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민하고 도시,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시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좋은 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넉넉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때는 애로사항도 많았는데 공공이 나서고 민간이 함께하면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도시가 새로워집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가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사업은 이제 기존에 새롭게 발표된 사업 유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 유형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둬서 여러분들한테 혜택도 드리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과는 다르게 사업 지구에 따라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위치하면 이제 주거 상업 고밀 주거라 그래서 좀 고밀 고층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에는 이제 주거 상업 융합 지구라 그래서 이제 그 노후된 이제 그런 중공업 지대를 중심으로 이제 저층에는 이제 이거 업무 시설을 설치하고 이제 상부층에는 주거를 설치해서 직주 근접에 어떤 그런 이제 주거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 소유 시비에서 적용되는 저층 노후 이제 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다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질의 생활의 소시, 즉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필요한 뭐 실버 케어 센터라든지 공공 어린이집, 뭐 공공 뭐 일자리 센터 등 그런 이제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맞춤형 이제 기반 시설까지 같이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지정 이제 요건은 이제 전체 이제 그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법에는 이제 과반수 이상이지만 서울시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기준을 강화해서 60%가 되면 되고요. 이제 특징이 뭐냐면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고 기반 시설, 기부 체납 최소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 컨셉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의 소시를 공급해서 주거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필요한 기반 시설 이런 것까지 같이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 민간과 우리 공공을 이제 비교를 하면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성이 있는 곳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강남이라든지 뭐 주로 그쪽에 민간은 참여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강북 소유 같은 경우에도 사업 소유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데 이제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윤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사업 참여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 방식도 이제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급제 방식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의 손익이 조합이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높으면은 권리 가액 그러죠. 여러분 자산, 종전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사업성이 나쁘면은 이제 시세보다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하다 보면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원래 예상 수익이 실제로 이제 뭐 조합 해산이나 청산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실제로 뭐 민간 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청산이 안 되는 그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원래보다도 이제 뭐 수익이 사업성이 상당히 악화돼 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다음. 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도시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파격적인 용적률을 완화했습니다. 일단은 1단계 이제 종상향 내지는 용적률 법상 120%로 이제 저희가 완화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이제 용적률이라는 게 주택 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주택 수가 종상향이 되거나 이제 완화가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1차, 2차, 3차, 4차, 뭐 5차까지 선도지구를 발표를 하는데 민간의 개발 방식과 저희가 비교를 한 표가 있어요. 보면은 민간보다도 한 1.45배 정도는 세대수가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부 체납을 최소화하죠. 이 기부 체납이 뭐냐면은 이제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은 어떤 그런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이제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에서 30% 정도 이제 그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되고요. 또 이제 순뭐 기부 체납 그래서 또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은 이제 돈으로 또 그러니까 금액으로 그러니까 그 기부 체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통계치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이 늘어난 건 이만큼인데 기반 시설을 이만큼 과도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설치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그 수익을 돌려줘서 주민들이 좀 부담이 덜 가게 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기반 시설을 설치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 이제 같은 경우에는
15%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 시설 기부 체납 면적이 줄어들면은 그 대지 면적, 아파트 면적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업 면적이 있고 이제 아파트 대지 면적이 있어요. 나머지가 기반 시설 면적인데 이제 똑같은 사업 면적이라도 이제 기반 시설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은 대지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1에서 3차 후보지 이제 평균을 보면은 같은 개발 이제 사업 면적이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이제 한 5만 5천이라고 보면은 저희는 이제 6만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5천 한 4, 500 정도 이제 대지 면적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증가하면은 아파트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수익이 그만큼 더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에 추진할 때보다 이제 수익률이 10에서 30% 정도 또 이제 확정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장해 드리는 방식이고요. 또 나머지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생활레소시나 이주에 대한 부분 또 아까 뒤에 설명을 드리지만 특수 사항의 뭐 상가 소유주 이런 부분들한테 이제 활용을 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게 LH가 참여하기 때문에 뭐 LH에 뭐 그러니까 뭐 주공 아파트 뭐 이런 싼 아파트가 도입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시공은 민간의 전문 설계 시공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LH는 설계 시공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요. 특수사항의 소유자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세심한 배려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각종 절차를 생략하고 이제 통합 심의를 둬서 사업이 상당히 빨리 추진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공사 기간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공사 기간은 뭐 서울이나 뭐 지방이나 심지어는 뭐 저기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관건은 이제 이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 의지에 따라 이주 나중에 이제 사업이 추진되고 이주할 때 그 부분만 저희 이제 스케줄대로 빨리 해주시면은 실제로 6년 5, 6년 이내면 입주까지 가능합니다. 예, 다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거 시공사는 주민이 선택하고요. 그래서 우리 뭐 언론을 보시면은 뭐 공공주도 LH가 다 하니 뭐 토지를 뭐 빼앗니 뭐 집문서 빼앗기니 뭐 보상이니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은 법이 다릅니다. 기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신도시를 추진하는 어떤 그런 신속한 추진한 그런 법을 이제 개정해서 추진하고요. 그래서 방식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제 민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 방식이 도입되고요. 저희는 이제 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처분은 아니지만 관리처분적 원리 그대로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을 해서 현물선납 그러니까 그 우선 분양권을 그러니까 종료자산 내놓고 여러분 이제 새집 받아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제 우선 자산을 내놓고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 이전이나 뭐나 하면은 이제 우리 민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 관리처분 인가가 되고 이제 이주나 착공할 때 신탁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자산을 조합에 일단은 위임을 합니다. 관리가 위임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 그러니까 그 우선 분양 계약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주 시점에 착공 시점에 저희가 여러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시 소유권이 여러분들한테 이전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민간의 관리처분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가장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장 큰 혜택인데요. 저희는 이제 확정 지분 방식을 도입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정비 사업에 추진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도급제와 확정 지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급제는 이제 모든 사업의 손익이 조합에 기속돼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만큼 조합의 이익이 돌아가는 거고요. 손해가 발생하면은 모든 책임은 다 조합원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확정 지분제 그래서 아까 기존 개발 수익에다가 이제 10에서 30% 포인트까지 추가로 확정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보장해 드려요. 그래서 이 확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보장해 드리면은 그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뭐 분양이 잘 되니 많이 뭐 시공사가 뭐 문제가 있니 많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공공인 LH가 부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확정 이제 그 지분만 딱 그러니까 이렇게 보장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구조는 민간에서 못 합니다. 예전에 뭐 강남 같은 경우에
사업이 상당히 좋은 곳에서만 적용했지만 지금 거기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를 떠안다는 게 상당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도 이런 방식 구조는 상당히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니까 LH에서 부담이 많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엄청나게 큰 특혜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민간의 시행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즘에 확정지원자한테 있는지. 예. 민간은 못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는 모든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LH 참여형 가로주택 거래소 조합과 공동 시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운영비 다 내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공사라든지 그런 중요한 부분은 주민이 조합에 투표로 선정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선정하는데 모든 절차 다 저희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입찰 과정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정하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그러면은 어떤 시공사가 이제 그러니까 추천돼서 이제 최종 투표에 올라가는지 그런 과정도 저희가 다 오픈해 드립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영수증 한 장까지 원하시면은 조합 사무소에 다 오픈해 드리라고 저희가 주민대표분한테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투명하게 다 이렇게 오픈하고 추진합니다. 다음. 예, 사업 이제 추진 절차입니다. 이 절차 보시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상당히 민간의 파격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일단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요. 그럼 그 전에 또 예정지구 또 지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추진위원회 또 설립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그런 부분 추진하는데 최소한 5년은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예.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고요. 일단 구청에서 이제 정부가 2월 4일 정책을 발표하고 구청에서 이제 제안했습니다. 이제 제안 들어가면은 이제 토지등 소유자 10%가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진짜 이걸 추진할지 지구 지정 제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10% 동의한다고 해서 다 추진되는 거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업 계획안이라든지 주민들의 참여 의지라든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예정지구로 이제 진짜 이게 승인이 나면은 그때는 이제 예정지구 고시가 들어가는 거고요. 고시가 이제 난 날로부터 이제 1년 이내에 주민동의 3분의 2 토지 면적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가 없어지면 사업은 자연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주민들 의사도 묻지 않고 발표해서 뭐 혼란스러운 분도 있고 불만 있는 분도 있으시고 또 밖에 보니까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청에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린 겁니다. 우리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 이제 금융 상품 뭐 좋은 거 나오면은 가장 먼저 상품 안내 나는 게 이제 그 은행의 거래 실적이 많은 VIP한테 안내가 갑니다. 그 안내가 하고 그쪽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VIP 분들이 이제 뭐 그 상품을 많이 이제 승낙한다라고 하면 일반인한테는 돌아가지 않고요. 그래서 남는 게 있으면 일반에 돌아가거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선도지구 선정이 사업 추진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해드리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VIP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은 10% 동의 안 되면은 이 사업 그냥 무효됩니다. 그 10%또 동의하셨는데 1년 내에 3분의 2 동의 안 되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또 정비구역 해제 절차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과 끝이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다.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수차례 설명해 다니지만 제가 설명해서 단 한 차례도 여러분들을 사업 같이 하시죠 라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사업 같이 하자는 말 제가 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해서 가지고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은 그에 발맞춰 저희가 이제 진행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택 안 하시면은 그냥 뭐 그걸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명회를 끝이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3분의 2 동의해서 이제 지구지정 확정 고시가 나면은 이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갑니다. 시공사 선정은 저희가 이제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주민 대표와 충분히 협의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최종 이제 시공사 선정은 주민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하게 되는데 주민 투표에 올라오게 될 어떤 그런 후보군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같이 그러니까 협의 드릴 거고요. 또 주민도 참여해서 그 최종 투표에 올릴 후보군을 선정하는데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이제 주택건설 사업 승인 요 단계가 이제 그
우리 재개발로 치면은 관리 처분과 사업시행 인가를 합친 그게 됐고요. 이게 이제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수익이 확정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축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급 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이제 이주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주만 원활히 해주시면은 이제 착공부터 이제 들어가서 5년 6년이면 입주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여기 춥다고 하니까 온도 좀 낮춰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비교표를 보여드리면은 기존 개발 민간 개발은 저 윗단에도 상당히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일단은 뭐 다 했다 치더라도 정비계 수립부터 이제 조합 총회를 통해서 사업 인가를 받고요. 또 인가 받고 또 총회 통해서 관리 처분을 하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 절차는 법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총회 한번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수만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수유 12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민 수가 1,000명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총회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이 몇 천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준비하는데도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근데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은 이런 조합 총회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뭐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임대주택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주택 웬만하면 짓지 말아 달라라고 하시는데 임대주택은 공공이 하는 사업은 안 줄 수가 없고요. 민간이 해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사업을 되게 오래 했지만 그러니까 이 3080 정책만큼 임대주택을 적게 공급하는 사업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 목적이 아니라 분양주택을 공급해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려는 그런 이제 정책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한 개발 이익, 뭐 용적률 뭐 상향이나 그런 개발 이익이 주어지면 그 개발 이익의 또 일정 부분도 또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임대주택과 이제 공공 자가주택이라고 해서 특수상 소유자를 위한 또 그런 분양주택의 전체 이제 20에서 30%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주택만 볼 때는 한 10에서 15%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도 실질적으로 실거주하는 주민들을 구성을 봐서 만약에 뭐 세입자가 많다라고 하면은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은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많으면은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세입자가 상당히 적다거나 이제 실제로 소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산다면은 이제 비율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입법 과정에 있고요. 또 주민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가 그럼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다음. 예, 저희가 이제 그 2월 4일날 발표하고 이제 3월 31일 이제 선두지구 발표부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해주셨고요. 다음. 다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후보지가 저희가 이제 저층주구 같은 경우에는 한 21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3개 지구 은평구에 증산, 수색, 불광은 주민동의 3분의 2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지구 지정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개 이제 그 후보지에 대해서는 이제 10% 주민 동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정비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이제 안양 덕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이제 입주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브랜드가 삼성 레미안입니다. 레미안이 이제 시공사로 참여를 했고요. 지금도 레미안 브랜드가 걸려 있습니다. LH 브랜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공공주도를 하면서 이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다양한 사업 개선 노력을 통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금이 아닌 개발 이익을 나눠주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는 성남 이제 순환 재개발은 이제 금강 1구역, 신흥 2구역, 중 1구역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주 완료했고 세 구역다 이제 공사 착공에 들어갔는데 브랜드 보시면은 이제 이 편한 세상, 자이프루지오 이렇게 대기업 메이저 브랜드가 걸려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에 적용할 어떤 그런 이제 설계 시공에 대한 어떤 롤 모델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그 LH 가지고 있는 땅, 저희가 땅을 제공하고 이제
설계와 시공은 민간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이제 LH가 제공한 땅의 이제 그런 가치와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이제 설계 시공하는 사업비의 부분을 이제 그 지분을 통해서 개발이 이제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 쪽에는 이제 대림 산업 컨소시엄이 이제 설계 시공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광서에는 이제 금호 컨소시엄, 이제 위례 같은 경우에는 GS 자이 컨소시엄 참여해서 설계 시공을 담당했고 이런 브랜드가 그대로 걸립니다. 다음. 예. 그러면은 이렇게 혜택이 많은 사업이 계속 될 것이냐?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혜택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년 한시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급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더 이상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지만 3년 이내에 이 사업 신규로 이제 받는 게 종료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5월까지 저희가 이제 4차례 우리가 이제 그 발표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80만 원 공급이지만 벌써 이제 우리 23만 원 정도 우리가 후보지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심 공공주택 북박 사업이 상당히 꽤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저층 주거가 많고요. 또 저희가 6월 달에도 또 서울에 또 후보지하고 뭐 수도권 발표합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이제 대국민 공모를 해서 그때는 이제 해당 지자체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우리 지역 해주세요 이런 추천할 수 있고요. 또 민간의 사업자가 이 사업은 규모가 크고 자기 부담이 되니까 LH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게 있어서 이게 들어오면은 진짜 상당히 많은 후보지가 확보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의지에 관계없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6월부터 공모가 들어오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제 공급 우리 후보지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우리 3월 달부터 이제 5월 20일까지 이렇게 36,000호 확보가 되었고요. 예,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 수유 시비에 대한 후보지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사항인데 그 부분 지금 준비됐습니까? 네.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우리 사이트가 수유 12구역이고요. 그래서 위치가 보면은 이제 여기 우이천이 흐르고 있고요. 이제 덕성여대도 있고, 그래서 또 뒤로는 이제 도봉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자연 친환경적이고 위치도 좋고 또 우리 지하철, 우리 경려철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위치는 저희가 볼 때는 양호한 그렇게 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조감도 모습입니다. 그래서 2개 블록으로 이제 저희가 쪼개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1블록, 2블록.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제 그 우이천과 연결되는 어떤 이제 대규모 이제 그 광장 비슷하게 보행도로를 두고요. 그래서 블록을 2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계획을 할 거고요. 다음. 그래서 저쪽에 보이는 이렇게 저층으로 보이는 게 이제 저기 테라스 하우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층으로 해서 이제 그 아래층에 옥상이 내 집 앞마당이 되는 그런 이제 고급 저희가 어떤 주택도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싫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할 겁니다. 예. 예. 보시면 이제 여기 우이천 기준으로 이렇게 전망 좋은 이런 고급 저층에 테라스 하우스가 갖춰지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지의 또 핵심이 될 수 있고 상당히 저희는 볼 때는 주민들 호응이 많을 것을 보고요. 또 여기 이제 우이천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 저층에 이제 상가라든지 생활 SOC 그런 시설들이 이제 공급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인변 디자인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설계들은 시공사 선정되면은 시공사 고유의 또 설계 패턴이 있고 고유의 또 마감재라든지 그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서 저희가 간단하게 제안한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들은 그냥 제안 사항이고요. 주민들과 협의 과정, 또 우리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시공사가 선정되면은 시공사 고유의 브랜드를 갖춘 설계
어떤 시공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의 역할을 간단하게 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저희 공공이 추가적으로 수익을 확정적으로 이제 보장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이해관계도 저희가 조율을 해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분들한테 뭐 그 반대하시는 분 그리고 뭐 허위 사실 유포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뭐 민간 원하시는 분들은 민간대로 추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은 어떤 허위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포하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 증명도 보내고 어떤 단호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저희가 투명하게 절차부터 하나하나 투명하게 저희가 오픈해서 진행할 겁니다. 예, 그러면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의 주인공은 주민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업 같이 하자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LH에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테 달려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은 어쨌든 간에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추진하려면은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특히 이주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민간 브랜드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이제 감정평가사 선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민 투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정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가 좀 늦었지만 설명이 이것으로 이제 마감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대도시에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월 4일 날 발표를 했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제 호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간에 강북구에서 볼 때 공공의 어떤 개발이 시급하고 신속한 개발이 필요한 우리 수유 시비를 어쨌든 여러분들 의사에 관계없이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또 LH도 일단은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아까 뭐 설계 뭐라든지 그다음에 설명회라든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저희 이제 공공이 이렇게 준비한 어떤 그런 기간이었고요. 이제 지금 이제 이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게 내 지역에 사는데 내가 사는데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또 지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자주 하는 거 먼저 제가 정리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은 주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투기를 근절하면서 공급을 확대하자라는 게 목표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청에서 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사전에 얘기를 했다면은 사실이 나갑니다. 이게 흘러 나가면 그때부터 투기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 자본에 들어왔다면은 집값이 들썩하고 이게 집값이 오르면은 결국에는 피해 보는 게 주민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양해는 못 구했지만 그런 투기 근절을 위해서 그렇게 발표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21개 후보지가 발표됐지만 지금 집값이 들썩이는 곳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2월 4일이라는 권리 기준일을 강하게 발표를 했고 또 그 우선 이제 후보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집값에 들썩임이 없이 이렇게 후보지가 발표가 되고 지금도 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그 관리처분 방식은 이제 종전 자산 가액 그러죠. 여러분은 이제 비례를 통해서 이제 자산 가액이 비례가 곱해져서 이제 자산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 사업은 이제 그 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그 앞단에 이제 여러분 이제 분양가 산정에 도입을 해서 그 수익률을 현금으로 이제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 분양가를 인하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막 생소하고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2차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치면은 2차 설명회에는 저희가 그때는 이제 뭐 사업비, 예상 분양가, 예산 종전 가액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투명하게 저희가 오픈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2차 설명회 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실제로 수치도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설명하면은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2차 설명회 때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어떻게 단축 가능한지 아까 이제 관리처분 방식에 따른 이제 조합총회라든지 그런 절차가 없고요. 그다음에 통합 심의를 통해서 여러 번 해야 되는 심의를 한 번에 단축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부가 관리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도 이제 어쨌든 이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인허가 절차 기간이 대폭 단축 가능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이제 사업 기간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안양 관양은 이제 안양 레미안 메가트리아라는 브랜드 걸려 있고요. 이제 우리 성남에는 이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똑같은 방식 사업이지만 LH 브랜드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이 여러분도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원칙은 한가구는 1주택 공급인데 내가 살고 있는 보상 금액, 그러니까 종전 평가 금액이 크다라든지 내가 이제 집 평수가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집 평수가 한 뭐 60평 된다라고 치면은 이제 뭐 30평, 30평 이렇게 1+1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바에 30평이 아니고 이제 그 도정법에 따라서 이제 한 채는 25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 공급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한 채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공공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평이 가장 큰 평형인데 주민분들한테는 45, 50평 대형 평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도 이제 1+1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물선납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양도세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그 생활하시다 신축하시다가 팔 때 그때 이제 한꺼번에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에 여러분들이 보면 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요. 세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양도를 할 때 세금이 적용되는 세금이 이제 비과세가 되는 또 분들도 있고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에 대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이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뭐 혜택이 많다고 해서 세금 부분도 더 혜택을 드린 건 아니고요. 세금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질문하는 게 이제 감정평가 어떻게 되느냐. 감정평가는 주민이 1인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1인 선정하고 LH가 1인 선정해서 세 분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여러분들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평가를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보면은 또 이제 허위 사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LH가 뭐 보상하게 되면은 공시지가의 뭐 1.5배, 뭐 1.8배라고 하는데 저희는 감정평가에 관여하지도 않고요. 공시지가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잖아요. 대로변에 한 20평 소유하고 있는 분하고 저 안쪽 구석에 뭐 진짜 막 도로도 없고 막 그 차가 들어가기 힘든 그런 좁은 맹지 같은 곳에 200평을 땅을 가지고 있어요. 보상 평가하면은 어느 분이 평가금이 많이 나올까요? 질문. 예?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평가사를 평가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분은 LH도 모르고요, 주민도 모르고 그 평가사들이 평가부에서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평가라는 게 위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그 다음에 내 집이 형태가 뭐 얼마나 노후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다 일률적으로 기준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동호수 배정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여러분들 주민들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 지금 이제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이제 전매 제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년 실거주 의무도 있고요. 근데 이 사업은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 등기하고 입주한 후부터는 전매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자유로이 사업할 수 있고요. 대신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는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다른 이제 신규로 분양받는 그런 재개발 재개사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있지만 이 사업은 전매 제한도 없고 따라서 2년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형 평수 공급이 가능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 한해서는 뭐 40평대, 뭐 50평대 대형 평수가 공급이 가능하고요. 예. 다음. 그다음에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죠. 저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 사업 2월 4일입니다. 2월 4일까지 부동산 이제 계약을 한 케이스. 그래서 2월 5일부터는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2월 5일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또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만약에 뭐 이혼을 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수 상황이고 지금 천재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선 공급 대상이 되고요.
대신에 뭐 2월 4일 이후에 뭐 자녀에게 뭐 증여를 한다거나 부부간 공동 명의로 한다라고 하면은 2월 5일 날 증여한 부분과 그 공동 명의한 것도 2월 4일 이전만 이제 우리 아파트 분양받는데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2월 5일 날 공동 명의한 거는 보상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궁금하시는 게 주민 의견 배제되는 건지 아닌지, 저희는 상시 이제 주민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고요. 그러니까 요새 뭐 대표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시로 뭐 토요일 일요일도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진짜 엄청 괴롭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있는 거 그대로 저희가 협의하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주민대표가 구성되면은 함께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안양, 관양이나 이제 서울, 성남, 순안 재개발도 주민대표 회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그쪽 분들한테 문의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주민과 함께 오픈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자주 하는 이제 질문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손 드시고요. 그 여러분 동 집사시는 주소하고 성함하고 좀 밝혀주시면은 오늘 이제 답변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추후에 우리 이제 주민 대표분들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